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11일 금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7대 마필이 출마 등록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총 9대 말이 출마 등록 예정입니다. 많은 기수들이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편성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수들의 이런 신인 기수들이 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두 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 인사를 드려야겠죠. 이기현 의원, 백돈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백돈 의원 먼저 여쭤볼까요? 이제 연말 경마 되면 늘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번 주는 지금 부산에서 외국 용병 기수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신인 기수들한테 좀 집중이 됐는데 이번 주 전략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월초치고도 지난주에 편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리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자체도 지난주와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혼전도가 있는 편성은 몇 두 좀 증가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들어가는 편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MC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용우 기수와 진경 기수는 모든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박재희 기수는 5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주에 모든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량 기술을 이용해서 마방 자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준 모습들인데 우선적으로 저는 이용우 기수가 좋은 마필들, 좀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을 많이 기승을 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이번 주 편성 또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수들의 변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주 편성은 뭐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지금 먼저 좀 언급한 대로 그런 게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필과 기수와의 이제 입마호흡이라 그러죠. 또 기수들도 여러 마필들의 기승을 하게 되면은 물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변수까지도 이번 주 경마에서는 꼼꼼하게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이용우 기수나 뭐 박재희 기수, 진경 기수, 신인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까지 보면 총 뭐 전 경주를 기승을 하고 있고 박재희 기수 같은 경우는 한 경주를 제한 나머지 경주를 기승을 합니다. 과연 그 체력적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선에서 게이트에 있죠. 뭐 훈련치 성과 모든 조건에 앞선 이번 경주라면 데뷔전보다는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력입니다. 자, 4번마 승전필사라는 마필은 어쨌든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주. 자,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지만은 출발과 함께 자리 잡기, 선행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지만은 이 마필이 7번마 골드스카이는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면 어느 정도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경주를 장악하느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골드스카이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마필한테 늘어난 1300거리가 유리한 만큼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번마 영원축제입니다. 순발력과 뒷직선에서의 탄력 자체도 상당히 열감이 있었던 마필인데 무엇보다 이 마필의 장점 자체는 무리한 선두권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따라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여력감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전개적인 자유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무엇보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안쪽에 있는 마필,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은 아닙니다. 선행 장악은 힘들더라도 충분히 선입에서의 열감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부중 자체가 57이라 조금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힘 자체는 여전히 여력감이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땐 1분 24초 때 뛰었던 말이 직전 우승 당시엔 거의 20초. 3초 이상을 단축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뛰었던 과정 속에서도 끝걸음을 남겼던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편성 김영군 기수의 감량 이점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경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2세마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매주 신마들 간의 경주가 치러지고 있는데 지난주는 좀 편성이 좀 단촐했습니다. 오늘은 게이트를 좀 꽉 채우고 있는데요.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둘 경주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돌 위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2세 신마들 간의 대결이에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주행 심사 당시부터 여유감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바로 4번마 하이퍼스타라는 신의 마필인데요. 주파 기록 자체는 1분 06초 6대. 결코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스타라는 마필은 초반부터 추진 없이 선두권 장악하는 능력이나 중속감과 직선에서의 탄력, 모두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뒀던 모습 속에서의 통과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데 훈련 때 모습 자체도 주폭 여유감 분명히 살아있었고요. 게이트 이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충분히 잠재력 기대치는 높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4번마 하이퍼스타를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했고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 8번마 해피 질주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역시나 이제 주행 심사 당시에 출발과 함께 초반 순발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마필이 좀 물고 튀려는 근성이 좀 좋다라는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선주로에 들어서도 이제 마필이 흔들림이 없이 직진성을 좀 보여줬다는 모습이라면은 어느 정도 힘까지 들어찼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8번마 해피 질주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8번마 해피 질주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동희 의원, 하이퍼스타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8번 해피 질주입니다. 당시 1번 게이트였어요. 초반에 가벼운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스피드나 중속감, 직선의 여유감도 나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직전 주행심사 당시부터 이제 밀린 8번 게이트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초반부 스피드를 충분히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후차권 입상 도전 세력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7번마 테일 윈드라는 마필이 19조의 마필입니다. 항상 19조의 신의 마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주행심사 당시에는 럭키나 더비 S, 제건 마필들을 상대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끝걸음 자체는 살려나가는 모습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마필의 주폭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번 주행심사는 가볍게 뛰고 실전에서 좀 더 강하게 말머리를 해주는 19조의 특성상 7번마 테일 윈드까지는 관심권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4번 하이퍼스타의 상대 마필, 두 마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해피 질주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 역시 7번마 테일 윈드의 좀 변화된 발걸음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필의 불안감이라면은 주행 심사 당시에는 아직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으로 기대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마필이 좀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자, 그때 당시 이제 주행 심사를 받았던 당시는 이제 11월 달이었고요. 이제 한 달간 4주간의 변화된 발걸음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19조 마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마필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데뷔전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수 있겠네요. 자, 마필이 520kg대입니다. 4주간 과연 어떤 힘이 차서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기대치를 좀 두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6번마 퍼펙트 휴머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 당시에 무리한 앞선 전개를 펼치지 않으면서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자, 이 마필 역시나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필의 걸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는 이 마필 역시도 마필의 직진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퍼펙트 휴머까지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이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하이퍼스타도 순발력에 강점을 보였고 그다음에 8번마 해피질주도 순발력에 강점을 보이면서 주행심사를 통과한 말들입니다. 두 마필이 선두권을 어떤 말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한 마필은 그만큼 전개가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두 마필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선행 선입으로 동반 입상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스타라는 마필 자체는 분명히 능검보다는 주행심사보다는 보여줄 거는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모란을 맞지 않고 뛰는 전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해피질주 역시도 순발력 자체에서 충분히 앞선을 장악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두 마필이 상충되는 전개를 하더라도 무리하지는 않는 전개라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 하이퍼스타도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을 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자, 저는 첫 번째로 이번 경주가 이제 신마들 간에 이루어진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싶은 게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4번 하이퍼스타라는 마필, 저도 관심 마필로서 이제 마필 선정 4두가 아니라 이제 5두 쪽에는 관심 마필로 좀 선정을 했는데 상당히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은 좋았고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언급했던 마필들까지도 이번 경주는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를 한다면은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 마필들보다는 변화된 발걸음, 결론적으로는 조심스러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언급한 마필들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경주를 좀 예측한다면 4번마 하이퍼스타, 그다음에 6번마 퍼펙트 유머, 7번마 텔윈드, 8번마 해피질주 이 4두의 마필이 좀 인기를 좀 나눠갈 겁니다. 두 분 의원이 그 우승권이라고 예측했던 두 마필 4번마 하이퍼스타나 8번마 해피질주가 동반 입상을 좀 해주길 좀 기대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한 마필을 거론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1번마 덕천공주란 마필입니다. 1번마 덕천공주는 좀 주행 중 보면 아직도 좀 둔탁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 같아요. 근데 좀 싹수 있는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덕천공주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어떠하셨는지요? 지난주 뭐 제가 잘해드렸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천년의 기쁨 그리고 그간에 아마 방송을 우리 리빙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키토산이라는 마필을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발주 고착만 좋아지면 띄워줄 말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마지막 경주에서 천년의 기쁨하고 키토산이 동반 입산해서 200배가 넘는 배당이 선전을 해줬습니다. 또한 저는 주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이 경주를 추천 경주 선정했는데 지난주 1위 경마에서 또 부산 경마는 뭐 미스터 켈리의 샤프 엔젤인가요? 제가 이거는 온리오 한 방입니다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또 두 마필이 선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경주는 욕심이라 그러면 현재까지는 욕심이라 그러면 저는 한 방의 막권에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마는 그 외적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축을 세워서 딱 두 방의 막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암말들 간의 레이스예요. 근데 암말들 간의 레이스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이변의 가능성 조금 열어놓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이 출조하고 있어서 좀 상대만만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기에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4번마 슈퍼노바이즈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마체가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430kg대 좀 얇은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이제 모닝 강자라는 마필이 이제 선두권을 나섰고요. 그 바로 옆에서 이제 2선을 돌았죠. 그러면서도 걸음이 무뎌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지난 경주 8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자, 지난 경주 대비해서 마체가 얇은 거를 보완하는 또 감량의 이점까지 있다라면은 4번마 슈퍼 노바이즈의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뭐 우승까지도 가능한 편성이 아닌가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 경주 선전했던 4번마 슈퍼노바이즈의 선전을 기대한다.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4번 슈퍼노바이즈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2주 만에 짧게 나왔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전체적인 편성상 슈퍼노바이즈가 선전을 못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선두권 장악하는 능력이 아닌 따라가는 선입 전개에서의 여유감도 좋았고요. 감량의 2점. 국산 5등급이죠. 장군의 후예라는 마필과 길게 끌어주면서 훈련을 하는데도 마필 주폭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좋은 마필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 다 4번마 슈퍼노바이즈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4번마 슈퍼노바이즈의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10번마 메인 비카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전개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을 좀 만났습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는 단거리 1000m에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 1200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자, 9주 단기 휴양을 갔다 오면서 출전 주기도 조금은 좀 맞지 않는 편성이지만은 자,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또 기술을 김정은 기수에도 김동현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는 점, 요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선에 나서야지만 더 뛰어지는 마필이지만 조건은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은 나설 수 있다라는 편성, 나서야만 더 뛰어줄 수 있다라면은 좀 불안한 조건이지만은 그래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안쪽에는 1번마 미스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조건이죠. 역시나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을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 지난 경주 대비해서 게이트 조건도 좋다라면은 1번마 미스 캡틴도 이번 경주에서는 걸음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슈퍼노바이저의 상대마를 10번 메인 비카와 1번마 미스 캡틴 두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희 의원, 슈퍼노바이저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좀 변화를 기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바로 7번마 폭풍 거탑이라는 마필인데 최근에 상대를 보시면 좀 강했어요. 선두권을 빠르게 이끄는 상대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의 100%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7번 게이트였는데 시종 좀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타면 안 될 듯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리했던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그래도 끝걸음 살려 나왔던 마필이죠. 거리 적응력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최근에 뛰었던 흐름보다는 상대들 자체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최적 전개를 펼쳐준다면 7번마 폭풍 거탑 이번 경주만큼은 좀 더 회복세를 기대하고 싶은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는 2번마 무빈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깜짝 선행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경주 동영상을 보시면 초반부터 의지 있게 선행을 나서려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기존의 모습보다도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직전보다도 줄어든 1200거리라면 훈련 패턴 자체가 좀 강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줄어든 1200에서의 기습 선행 충분히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4번마 슈퍼노바이저의 상대마를 7번 폭풍거탑과 거리 내려온 2번마 무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주마방에서 2두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미스 캡틴하고 오르투스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스 캡틴이 추임력은 좋은데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좀 아쉬움, 초반 순발력이 좀 부족하고 오르투스는 지난번에 이제 졸전을 펼쳤는데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과연 이제 출발과 함께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갈 것이냐에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외선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외선 자리 잡는 거를 포기를 하고 선입 전개로 힘한 배를 하든지 그러면 저는 저 후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13번마 오르투스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기현 의원은 좀 열어주자 이런 표현했고 백동희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주에서 1번 미스캡틴과 오르투스를 동반 출주하고 있어요. 미스캡틴은 지금 안으로 들어간 게 지금 어떻게 뛸지 망사가면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좀 그게 고민이 돼서 저는 4순위로 내려놨었고 오르투스가 이제 두 마필이 병합도 같이 했습니다. 미스캡틴과 오르투스가 연일 병합을 하면서 걸음 체크를 했는데 오르투스란 마필은 직전 경주 어찌됐든 간에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도 좀 변화될 것처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오히려 외측으로 나왔던 게 결코 저는 좋은 도움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안 들고요. 아직은 힘이 좀 덜 찬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 전 지켜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 슈퍼노바이저란 말이 마체가 좀 얇습니다. 근데 선행 선입이 좀 자유롭다는 강점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선 다시 한번 좀 선전을 기대하는데 무엇보다 2주 만에 출전한다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마도 조금은 넓게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돌리가 지난주 추천 경주 적중량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아마 뭐 가족 중에 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주 무엇보다 두 경주를 메인 수구처로 강한 남자 인더배 17.9배, 뭐 쌍승 시간 50배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인 승무 경주를 적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두인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주에서 보면 백돌 위원이 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말이 이 안에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인데 과연 이번엔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백돌 위원, 이번 경주가 백돌 위원이 그간에 노려왔던 말이 있고 또 새롭게 만난 편성이 또 말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4경주를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추천 경주 중에서 메인 포함해서 4개의 추천 경주를 자신 있게 적중으로 연결을 드렸습니다.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드렸고 4경주 방송 추천 경주 피스베리와 안쪽에 있었던 기가스피드 주력 원툴 한 방으로 또 3착, 4착까지 모두 다 순서대로 읽어드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4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리빙TV 들어온 지 이번 주 방송이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준비를 열심히 했고 1년 동안 많이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 4경주, 뭐 MC께서 설명해 주신 마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편성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마필은 오마 파워컵스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발주가 되면 뒤탄력이 나오질 않고 참고 탔을 때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고 전형적인 좀 기복형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때에는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선두권을 따라가는 전개에서 막판까지 변화된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지난주 메인 추천 경주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인더백, 변화가 왔다. 이 마필 가지고 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더백과 함께 띄워주면서도 여력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충분히 편성적인 강점을 만났고 훈련 시의 모습도 여유감 돋보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버 파워컵스를 가지고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도 정리는 드러났습니다. 우선적으로 4번마 포스타, 개인적인 애증이 강한 7번마 포마이 드림, 바깥쪽에 9번 피코테안과 10번 아이거까지 4두 정도로 압축이 드러난 모습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노려야 될 마필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현장 상태와 상관없이 강하게 자신 있게 인사드릴 마필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지난주에 이은 영광 반드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말이 파워컵스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워컵스란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투합니다. 이번 주가 휴장 전 경마인데 경주 편성이 좀 깨지면서 분할된 경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5경주가 총 8대 좀 단출한 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만고만한 마필,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백돌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예, 직전 경주 뒤에 6번 만에 입상 차지한 마필입니다. 8번마 오하마죠.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 10월 23일부터 어느 정도 순발력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사실상 게이트 이탈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이탈도 좋았고 자리 잡는데 성공을 하면서 끝까지 주폭을 살려내면서 입상을 차지해줬죠. 이 마필 자체는 마체가 좀 뻣뻣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능력을 아직까지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초반부 자리 선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보다 상대 자체가 너무 약해졌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순발력을 보여주는 마필도 강하지가 않고요. 직전에 보여준 순발력과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속의 성과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까지 연투는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하마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견이요, 어떻습니까? 네, 안쪽에는 1번마 빛가람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을 이제 12번을 뛰면서 입상은 2번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아직 우승은 없는 마필이죠.
항상 결정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제 어프로치고요. 직직전 경주에는 오렌지 스톰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 지난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 강선행 마필은 없습니다. 편성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앞선도 나설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안고 있다라면은 자, 그간 아쉬움을 만회할 찬스를 만난 마필이 1번마 빗가람이 아닌가. 저는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견희 의원은 1번마 빗가람의 선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백동일경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는 3등급에서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바로 6번마 강호 드라이브죠. 강급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8월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마필이 작년 8월에 입상 이후에 아직까지 입상이 없어요. 과거에는 순발력으로 선두권 가담 능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 뛰는 것을 보시면 발스힘도 좀 좋지를 못하고 스피드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에도 무리 없이 전개를 펼치면서 변화된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 강도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 중에서 가장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4번과 원더풀 캡틴이라는 마필이 순발력 자체가 워낙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반에 밀어붙이는 타이밍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주기가 짧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상대마 대비 감량의 이점이 좋기 때문에 정말 이변에 대한 한 발은 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내선에 있는 이번마 용감무쌍이란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철저하게 좀 적응에 주안점을 뒀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편성에서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버린다면 충분히 버틸 기습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전까지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8번마 오하마 상대마로 6번, 4번, 2번 3대 마필을 백동일 의원이 말씀해줬고요. 이기현 의원, 빗가람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8번마 오하마입니다. 저희 마필은 앞선에 나설 때 좀 더 나은 좀 경지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경주가 이제 천하울림이 선행을 나섰고요. 상당히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었죠. 자, 샘솟는 에너지가 좀 늦추입에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하마라는 마필은 걸음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8마필의 단촐한 편성이고요. 자, 선두권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지난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가 있겠고, 자, 4번마 원더풀 캡틴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지난 경주들만큼은 그렇게 빠른 경주 흐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난 경주 조건도 좋아졌던 마필 4번마 원더풀 캡틴은 이번 경주까지 탄력까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두의 마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의 그 말씀해 준 마필들, 선전했던 마필들 보면 공통점이 아니면 오하마하고 원더풀 캡틴이 이제 그 공통점이고요. 두 분 의원이 한 분은 뭐 각자가 또 인기마로 예측되는 두 마필을 좀 제외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백동일 의원, 빗가람이 분명히 여기서는 그 편성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가장 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1000m대에 입상할 당시에도 열혈감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항상 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했던 얘기가 이 마필은 딱 1000m용 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마필이었는데 그 이상의 경주,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변화는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편성적인 강도, 편성적인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1400거리, 예선 1번 게이트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였던 마필의 근성이나 거리 적응력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까지도 이 마필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일 의원은 1번마 빗가람이 좀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견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6번마 강호 드라이브를 마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 마필도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을 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번 경주가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는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관심 마필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6번마 강호드라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초반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선임력도 보유한 마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마필이 좀 끌리는 좀 단점이 있다라는 저는 그 마필의 좀 불안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했던 마필들보다는 6번마 강호 드라이브는 저는 좀 후순위로 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말씀한 부분, 어떤 분은 그 빗가람이 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리고 강호 드라이브가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그리고 좀 공통되어 있다면 오하마하고 원더풀 캡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인기마로 끝날지 아니면 약간의 이변이 일어날지 조금은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거의 뭐 게이트를 꽉 채운 듯한 느낌입니다. 좀 게이트가 좀 꽉 찬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좀 인기마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좀 상대 세력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마필들 새벽 주의 컨디션이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마필도 좀 살펴봐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3번마 산타페 명운입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의 작전은 선입 전개를 펼칩니다. 자,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뒤에 2선, 3선에 자리 잡고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경주 1000m였죠. 자, 걸음의 여력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200m라는 조금이라도 늘어난 경주 거리라면은 3번마 산타페 명운은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타페 명운 선전을 기대한다. 백돌리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 7번 포풍신화의 선두력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1200까지의 경주력을 따져봤을 때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좀 우세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직전 대비 올라갔던 부중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직전에 보여준 스피드나 탄력 자체는 여유감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단독 세력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난 7번 포풍신화 우선 입상권의 도전 세력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56을 달아도 선행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7번마 폭풍신화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 의원, 산타페 명운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좀 선입권에서 경주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을 좀 관심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마하루입니다. 자, 이 마필도 초반 선두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 전개도 펼칠 수 있는 마필. 전개를 상당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그 전개를 풀어간다는 변수보다도 체중에 대한 확인이 먼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체중 변동이 너무나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소리철하는 마필과 11번 아리까리라는 마필. 자, 두 마필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번 아리까리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개상으로 이 마필도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나서겠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힘한 배를 하면서 직선 걸음을 보일 것이냐. 자, 그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번마 소리철입니다. 초반은 늦습니다. 지금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을 저는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소리철하는 마필까지 선두권과의 격차만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면 이 마필의 변화된 발걸음까지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들을 좀 무시하고 싶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산타페 명운만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상대 세력을 9번마 마하루, 11번마 아리까리, 5번마 소리철. 복병마의 좀 반란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돌리 의원, 폭풍신화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최근 대비 가장 전개적인 조건이 좋아진 마필 3번마 산타페 명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도 괜찮고요. 직선 탄력도 여유가 좋습니다. 다만 외선은 약간 삐지는 습성도 있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매끄럽지가 못해서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었을 때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7번 게이트였습니다만 안쪽이 빠르다 보니까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하지만 3번 게이트를 부여받았고요. 안쪽과 바깥쪽을 또 통틀어서 봤을 때도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망사 눈감인까지 신청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나온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회복세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11번마 아리까리라는 마필이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태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기존에 기대했던 모습보다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도 끝걸음을 죽지 않는 모습을 확인시켜줬고 이번에 훈련 패턴을 올려가면서 마방 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던 만큼 아리까리의 초반 전개 여부의 가능성 염두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의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필 역시 좀 인기마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현 의원한테 먼저 갈까요? 이기현 의원,
10번만 장군의 후예란 말이 이번에 승급전이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서 이 부분을 배제하신 건지 어떤 이유에 배제를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전부 다 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승급전에 게이트가 외선으로 밀려 있다라면은 일단은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 초반 출발과 함께 자리 선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자, 외선을 돌아야 된다는 좀 불안감도 있고요. 자, 승급전이라면은 기존 마필들과의 이번 경주는 검증의 무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10번 맛 장군의 후에는 충분히 잠재력은 기대를 하지만은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검증 무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백동희 의원은 10번만 장군의 후예를 아예 그 사순위로 올려놨어요. 좀 이제 좀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불안 요소가 있는지 또 입상 기대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이트 자체가 밀려있다는 조건 자체가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데뷔전 당시를 보시면 내측에 차분히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에 들어와서는 약간 이마필이 바깥쪽으로 외설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다나카 기수가 그 부분을 잘 잡아주면서 결국에 우승까지 연결을 시켜주긴 했습니다만 거리가 1200에다가 상대권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마필이 좀 변수로 작용한다면 좀 입상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후순위로 내려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레이스 자체가 좀 빨라졌다. 그러고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만큼 그만큼 빠른 레이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불리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이 좀 상반된 그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산타페 명만 좀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복병 가치 있는 마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해 줬고요. 백동희 의원은 그래도 폭풍신화 높은 부중을 닳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한다. 또한 3번마 산타페 명운도 편성의 오기를 만났다. 두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두 분 의원이 어떤 부분이 적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제주중계 7경주입니다. 3세 이상 900m 한직객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 조금은 까다로운 경주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인기말 선전보다는 복병말 반란도 한번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훈일 의원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경주가 조금은 까다롭지 않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마 3세 이상 1600점 이하 말들의 900m 경주죠. 출전마 간의 능력 차가 크지 않은 편성으로 다소 혼전도가 높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의외로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인기마 간의 혼전 경주로도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경주로 이번 경주 추천말을 살펴보면 휴양 이후 경주 적응된 말이죠. 직전 경주 선전한 3번 누리세상. 이번 경주 거리 내려왔지만은 역시 해당 거리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은 없었지만 편취입 자유로울 수 있는 말로 훈련은 변화가 없었지만 여전히 힘차 있는 모습으로 상대 편성 이점으로 이번 경주 우승 도전 문제는 없어 보이는 말이고요. 상대 마로는 최고 기록 보유하고 최근 상승세에 있는 10번 탐나보물 게이트 극복과 부담 중량 극복이 관건이기는 하지만은 초반 빠른 전개로 자리 선점만 잘 된다면은 금주 훈련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강자틈을 벗어난 입상 호기로 이 말을 예상해 보겠고요. 또 도전권에서는 5번 선구자 역시 다소 추천드리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직전 경주 전개가 다소 미흡했던 말이죠. 막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기수가 변경이 되었고요. 이번 경주 경쟁력은 충분한 말로 훈련에서 1번 문학소녀와 함께 동반 훈련을 했는데요. 이 문학소녀보다는 좀 더 우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이번 경주 강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복병권에서는 6번 월평대부를 예상을 드리는데 장기 휴양 이후 직전 또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고요. 역시 예전 기량 빠르게 회복한 모습인데요.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강하게 스피드 보강에 주력한 말로 가장 안정적인 이번 경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말로 거리 내려와서 강공을 펼친다면 역시 입상권 한 자리 무난한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경주가 좀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썼던 이유는 이윤희 의원님이 말씀해준 마필들의 선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3번마 누리세상이나 6번마 월평대부, 10번마 탐나보물 이 3대 마필 좀 인기를 좀 많이 나눠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순발력 어피스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기 때문에 초반 자리 싸움 그리고 또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그런 상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팔경주는 국내에서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기현 의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강력한 인기만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마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8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1번마 프렌치 보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이 마필의 작전은 선행입니다. 전개에 따라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1번마 프렌치 보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질 편성입니다.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환수가 결정이 되겠죠. 적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환수를 이끌어내느냐가 더욱 중요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번마 프렌치 보이의 선행 작전에 따른 상대 마필들까지의 작전, 내용, 마필의 경주 전개까지 이번 경주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만큼은 충분히 적중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프렌치 보이가 최근 연속적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1번마 프렌치 보이는 좀 인정한다라고 말씀했고 후차권에서는 넓게 보면 한 4대 마필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후차권이 좀 혼전이지 않냐, 혼전, 축마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상대마,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견희 의원과 함께 하신다 아니면 아마도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금요 9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개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 1800m 거리는 서울 경마 1700m하고 좀 비슷하게 레이스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다르게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돌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세 자체가 너무나 막강한 마필이죠. 바로 1번마 어프로치입니다. 6번의 경주를 뛰어서 6번 모두 입상이 연결됐던 복승률 100%를 자랑하는 마필. 데뷔 후 4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1월 달의 경주에서 평골절이 생기면서 주기가 길어졌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평골절의 여파를 극복을 해냈고 공백전이었던 10월 23일 경주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죠. 힘이 좀 덜 찼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여유가 좋았고요. 직전의 모습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좀 빨랐습니다. 좀 병력에 대한 여파만 아니었으면 벌써 3등급에 진입을 했어야 될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자체도 여유감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내선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이번의 경주라면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1번마 어프로치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1번마 어프로치의 상승세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 역시나 이제 평골절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공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바로 혼합군 경주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다시 한번 9마필의 단촐한 편성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전개적으로 이 마필을 제압할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꾸준히 띄워주는 걸음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1번마 어프로치의 상승세 이번 경주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마 어프로치에 두 분 의원이 선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백돌리 의원, 그 어프로치의 상대만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프로치가 선행을 장악했을 때 가장
직선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하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동남천하는 마필입니다. 과거에는 발주 능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많이 남겼고 타이밍도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엔 선두권에 붙여나가는 선입권의 능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직전 경주 자체는 1600m 승급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연투가 이어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상태가 워낙에 좋았던 샤프게일이 선두권을 빠르게 끌면서 그 흐름에 좀 끌려다니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자, 이번에는 동조 마필 중에서 2등의 명언라이언이랑 스피디형 마필과 길게 끌어주면서 부족했던 스피드감도 보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만큼 후차권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객관적인 마필의 능력상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천지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우선 이 마필 자체가 4월의 경주 이후에 골막 때문에 주기가 많이 길어졌었고 공백전 적응 이후 직전 경주 땐 또 봉화지겸이란 질병 때문에 완벽했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기를 정상적으로 찾은 이번의 경주에선 회복세의 모습 속에서 훈련 패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선행을 장악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천지파크까지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1번마 어프로치의 상대마를 4번마 천지파크와 그리고 6번마 동남천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어프로치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도 마필들이 뭐 관심 마필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저는 9번마 고속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성 자체가 9마필의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어프로치와 함께 앞선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자 전개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 9번마 고속질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번마 샘솟는 에너지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우리가 점핑이라 그래죠. 이제 레이팅 점수는 맞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좀 노리고 출전한 마필로서 5번마 샘솟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주가 1800이기 때문에 코너를 4개를 돌아야 된다는 불안감도 있지만은, 지난 경주에 보여줬던 열악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감량의 이점까지 있다라면은 5번마 샘솟는 에너지도 무시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1번마 어프로치의 상대마를 9번마 고속질주와 그리고 이제 그 5번마 샘솟는 에너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백준희 의원한테 이렇게 여쭤볼까요? 1번마 어프로치도 지금까지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었고, 뭐 선입으로 뛰어줬던 말입니다. 근데 선행을 갔을 때 더 잘 뛰었고, 천지바크도 지금까지 그 30조 마반 있을 때 보면 4번의 우승을 했을 때 보면 모두 선행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한반도 정보 이끌었던 레이스 3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따라가도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검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경주 자체가 봉화지겸 때문에 상태가 좀 베스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당시 뭐 빠르게 끌었던 흐름 속에서 미스터 켈리는 다음 경주에서 연승을 할 만큼 그 흐름 자체의 연속성은 있었기 때문에 공백점 주기가 길었던 상태 속에서 그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천지파크로서는 이번 경주 충분히 무리 없는 입상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프로치 천지바크가 괜찮다. 제가 또 하나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이기현 의원. 고속질주를 분명히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개가 상당히 불리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고속질주 역시 지금 최근에 보면 모두 선행을 주도했을 때 뭐 선입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최적 전개하고 들어온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만큼 전개는 좀 불리해졌는데 이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어요. 뭐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는 다 비슷비슷하다.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언급해 주신 뭐 백동일한테 질문해 주신 뭐 천지파크, 뭐 동남천하 모든 마필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 9번마 고속질주라는 마필도 분명한 선두권에 나섰을 때 더 떼어줄 수 있는 걸음은 거는 맞지만은 자 편성 자체가 9마필입니다. 과연 어떤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마필도 무리한 힘싸움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되는 게 좀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 이번 주 새벽 주기 열심히 봤나요? 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마 주황공주가 지난번에 이제 마법 옮기고 첫 도전할 때도 인기 1위였어요. 근데 결과는 참패.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마법 옮기고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거든요. 이 주황공주 마필 컨디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9마리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는 어프로치도 어프로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고요. 뭐 천지파크도 그리고 또 샘선에너지, 동남천왕까지도 병합제 훈련 속에서 성과도 좋았고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교했을 때 중앙공주 자체는 여전히 상태적인 모습, 베스트가 아닌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가볍게 돌려주는 모습에도 활기 자체는 기존의 모습보다 변화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한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유심히 살펴보면 1번마 어프로치와 그다음에 4번마 천지파크가 상당한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이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경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는데 5번마 그 이견이요. 네. 5번마 샘솟는 에너지가 뭐 코너 4개짜리는 관계 없잖아요. 제가 보면 어떤 뭐 점핑이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발주가 안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앞에서 좀 싸운다 아니면 샘솟는 에너지한테는 기회가 올 거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앞에 안 싸운다면 그만큼 좀 기회가 좀 멀어지겠죠. 어떻습니까 이 샘솟는 에너지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버마 샘선의 에너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누칩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과연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뭐 물론 경합을 이뤄준다면은 오버마 샘선은 에너지는 더할 나위 없는 반사 이익을 누리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전개가 안 풀리더라도 선두권과의 격차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가 이제 오버마 샘소는 에너지가 좀 관건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점핑한 말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어프로치하고 천지파크가 안 싸우고 2마리 들어올 수 있다. 근데 3번마 천지호라는 말이 고개가 높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그 순발력만큼은 밀리지 않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어프로치하고 천지파크가 선행 선입을 뛰어서 2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3번마 천지호라는 마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을 보아서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순발력 그만큼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를 색다르게 판단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인기마의 선전보다는 좀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도 관심을 갖고 싶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연말이 남지 않았다. 또한 이번 주는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라는 큰 대회가 열립니다. 어찌 보면 좀 들뜰 수 있는데 그런 들뜬 마음을 절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 아니면 경마는 더욱더 즐거움이 연속적으로 될 겁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